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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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 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BMW의 X5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자, 본격적으로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BMW의 X5 디젤 모델이 아니라 40i의 가솔린 모델입니다.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라인업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X라인이냐 아니면 M스포츠냐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오늘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M스포츠 패키지고요. 여기서 M스포츠 패키지가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5인승의 승차 정원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7인승의 승차 정원을 가지고 있냐인데, 오늘은 기본형인 5인승의 시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면부부터 빠르게 리뷰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X라인과 M스포츠 패키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같은 차량은 맞지만 껍데기라든지 아니면은 내부 인테리어가 조금씩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M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X라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롬을 거의 안 쓰고 그 대신에 블랙 카이글로시를 훨씬 더 많이 쓰면서 차량을 뭔가 퍼포먼스 있게 어느 정도는 그렇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전면부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릴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블랙 카이글로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롬은 그냥 그릴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크롬마저도 M스포츠 패키지라는 퍼포먼스를 맞추기 위해서인지 반짝거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무광의 크롬을 사용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반짝거리지는 않고 무광의 이런 식으로 크롬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BMW에서 레이저 라이트가 나오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X5도 마찬가지인데, 파란 줄이 있다고 해서 간혹 가다가 레이저 라이트 아닌가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은 앞으로는 레이저 라이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기술력이 많이 발달이 되고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레이저 라이트만큼의 밝은 빛을 소화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X5 같은 경우에는 BMW 내부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 팔리는 베스트 셀링카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X5의 기술력이 워낙에 높게 접목이 잘 되어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BM의 많은 라인업들 가운데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은 차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X5를 타시던 분들은 다음 차량도 X5를 타실 정도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군데군데 굉장히 굵직하게 퍼포먼스를 잘 사용을 했습니다. 캐릭터 라인들은 물론이겠지만 본넷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굵직한 포인트를 잘 주었기 때문에 X5라는 대형 SUV에 걸맞는 그러한 포지션을 잘 소화를 해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끝으로 측면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스포츠 패키지 과거와는 달리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는 승차 정원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X라인만 이제 7인승으로 나오고 M스포츠 패키지는 거의 5인승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5인승과 7인승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다고 했죠.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7인승 필요를 한다면 당연히 하시는 게 맞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휠베이스 공간이 2975mm 밖에 안 됩니다. 즉 3m에 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수치가 국산차에 돌입을 했다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내 공간이 국산차에 비해서 조금은 적기 때문에 7인승을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은 3열이 많이 좁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인승보다는 필요가 없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5인승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롬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측면에서는 사실상 크롬이 그 어디에도 쓰이질 않았는데요. 윈도우 몰딩 같은 경우에도 보통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B필러만 블랙 카이글로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A, C와 같은 필러 부분에는 이제 크롬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X5 M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B필러 뿐만이 아니라 A, C, 윈도우 몰딩 자체가 모두 다 블랙 카이글로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루프라인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 카이글로시로 줬기 때문에 옛날에 한때 잠깐 나왔었던 5 시리즈의 섀도우 패키지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퍼포먼스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게다가 지금 외장 컬러 자체가 화이트라서 그런지 조금 더 블랙 색상이 도드라지고 있는데, 만약에 검정색으로 하실 경우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묵직한 스타일을 주고 있고, 지금처럼 화이트 아예 대조되는 색상을 고르실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블랙 하이글로시가 조금 더 강조되는 듯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가지고 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1인치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21인치 뭐 크기에 대해서도 크게 호불호가 갈릴 것 같진 않아요. 22인치였으면 당연히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21인치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장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스무스하게 닫히는 압축 도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차량 가격에 1억 2천만 원을 호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기능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이중 접합 유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뭐 1열에만 이중 접합이 들어갔었으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네 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아쉽게도 1열뿐 아니라 2열 모든 윈도우 자체적으로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닌 일반 유리가 들어갔다는 것은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 밝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레이저 카펫 라이트가 원래는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이따가 실내 인테리어 설명을 하면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확실히 X5 홀수의 숫자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전통 SUV의 방식인 외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쿠페, 나는 조금 디자인적으로 외건형보다는 쿠페가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X5가 아니라 이제 짝수인 X2, 4, 6와 같은 차량을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후면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후면으로 넘어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쿠페형 아니라 외건 형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뒷유리에 와이퍼 당연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확실히 제가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 시리즈의 섀도우 패키지와 굉장히 흡사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섀도우 패키지에 대한 차량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섀도우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블랙 하이글로시만 썼다고 해서 섀도우 패키지가 아닙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일반 라이트보다 조금 더 어둡게 나오는 듯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X5 역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두운 듯한 라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트 형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얇은 포인트로 주고 있지만 LED를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야간 시에 시인성은 당연히 떨어지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하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M 스포츠 패키지를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디퓨저가 그렇게 공격적이진 않습니다. 대신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플러 팁 같은 경우에는 듀얼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페이크가 아니라 리얼로 배기도 뚫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 X5 같은 경우에는 일반 트렁크가 아니라 클램쉘의 트렁크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클램쉘이란 하나로 열리는 게 아니라 위, 아래, 상하가 분리가 되어 이런 식으로 열리는 게 바로 클램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클램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무거운 짐 같은 경우를 수납을 하실 때 한번 수납을 하기 전에 올려놨다 밀 수 있는 형태로 훨씬 더 편안하게 짐을 수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서스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고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당연히 있어서 더욱더 무거운 짐을 실으실 때 훨씬 더 유용하게 적용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좌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튼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러기지 스크린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수동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러기지 스크린을 이런 식으로 전자동식으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있는데 확실히 정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올릴 수도 있고요. 안 쓰실 때에는 아까처럼 깔끔하게 내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격 급하신 분들은 물론 조금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수동보다는 확실히 전자동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연히 히든 스테이지 있는데 공간 지금 어떻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섹션도 굉장히 넓고 깊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히든 스테이지를 열 때 손으로 잡고 있지 않아도 유압식이기 때문에 손을 놓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유압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 히든 스테이지를 얼마나 활용을 잘 하시냐에 따라서 느끼신 점은 좀 다르겠지만 굉장히 편합니다. 유압식이 확실히 굉장히 수납을 하기에도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게 한 가지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폴딩은 당연히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그러한 폴딩을 하기 위해서는 2열로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그 어디에도 트렁크에서는 폴딩할 수 있는 버튼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폴딩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뒷좌석으로 가서 시트를 접어야 되는데, 동선이 조금 불필요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실내는 또 어떤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1열에 대한 리뷰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지금도 물론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레이저 카펫 라이트 도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간에 보면은 솔직히 왜 있나 싶겠지만 야간에 보면은 그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봤을 때 차를 탑승하기 전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뭔가 대접받는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문을 열어볼 텐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차량 설명에서 보셨겠지만 브라운 시트, 즉 모카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벤츠 같은 경우에는 GLE가 이제 동급 라인이죠. GLE였으면은 42만 원의 추가금을 받겠지만 BMW 같은 경우에는 블랙 시트를 하든 브라운을 하든 아니면 뭐
화이트 시트를 하든 추가금을 전혀 일절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벤츠보다는 BM이 조금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좌측부터 먼저 보실 텐데요.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하만 카돈, 물론 하만 카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1억 2천만 원에 호가하는 차량 치고는 조금 약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도 뭐 나머지는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두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 2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젠틀맨 시트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누르신 다음에 시트를 조절하면은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이 조절된다는 것을 끝으로 한번 탑승해 볼게요. 자, 탑승을 했는데요. 확실히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이런 식으로 T자 형태의 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마다 조금씩 감성이 다 다르겠지만 BMW 같은 경우에는 M 스포츠 패키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핸들이 조금 두껍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딱 잡았을 때 그립감이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조금 더 손맛을 짜릿하게 느껴주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같았을 경우에는 BMW가 실내 인테리어가 너무나도 못생겼다라는 단점이 있었겠지만 요즘엔 나오는 BMW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단점이 거의 다 개선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내부에 있어서 포인트라고 하면은 바로 이 앰비언트 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장 끝에는 차량 모델인 X5라고 되어 있고 X6와 7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디스플레이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커브 느낌을 주고 있는 콕핏 스타일을 잘 살려 놓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송풍구가 조금은 특이하죠. 바람의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게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갈린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호인 사람의 반응을 보면은 깔끔해서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불호인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거치대라든지 이런 거를 설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히 왈가왈 부는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안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무선 충전 패드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디지털 키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카드 키도. 그래서 굳이 차키가 없어도 이제 지갑만 들고 다녀도 차키를 휴대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 같은 경우에도 냉온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냉온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야 X5인데도 불구하고 냉온 기능이 있다? 정말 칭찬해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가격이 1억이 넘는 모델이다 보니까 크리스털 기어봉이 현재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조금 더 깔끔한 플랫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어봉의 크기가 많이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줄어드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기어봉 자체가 크리스탈 기어봉이고요. 근데 파킹 같은 경우에는 기어봉 바로 아랫부분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운전 모드도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힐 어시스턴트를 포함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잔기스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내부 트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블랙 하이글로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리하기에는 조금 더 이롭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끝으로 2열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열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동급 차량인 경쟁사의 벤츠의 GLE 같았으면은 사이드 스텝을 기본적으로 장착이 해주는데 아쉽게도 BMW X5 같은 경우에는 예나 지금이나 사이드 스텝을 기본적으로 장착을 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성인 남성이 타기에는 정말 좋겠지만 어린 아이라든지 노약자분들에게는 조금 더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BM이 벤츠를 조금 더 빨리 따라갔으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2열 좌측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썬블라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자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썬블라인드가 수동이라도 그나마 없는 것보다 다행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파노라마 썬루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드룸 딱 위에도 유리가 뚫려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게 분할식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개방감은 훨씬 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쉽게도 통풍 시트는 2열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냥 열선 시트만 되고 있지만 그래도 포존 에어컨 공조기의 범위가 포존이라는 것은 상당히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등받이 시트의 각도가 살짝은 직각에서 조금 더 되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도 아쉽게 이 등받이 각도는 조절을 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눕히거나 더 세우거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쉽지만 그래도 뭐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BMW X5를 좋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끝으로 오늘 최종 리뷰 한번 맞춰볼게요. 자, 지금까지 BMW의 X5 그 중에서도 M스포츠 패키지의 5인승 승차 정원을 만나봤습니다. 사실 X5 굳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뭘?
얼마나 좋은 차고 얼마나 잘 만든 차량인지. 물론 뭐 경쟁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벤츠의 GLE도 있고 뭐 아우디의 Q7, 조금 더 나아가면은 뭐 포르쉐의 카이엔도 물론 있겠지만 가격 대비 성능 및 옵션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결코 나쁘지 않은 게 BMW X5인데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명히 1억 2천만 원대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만큼의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프로모션 당연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억 2,770만 원에서 훨씬 더 낮아진다 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프로모션이 들어가고 얼마나 좋은 구매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 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